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이 그놈 목소리는 유괴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유괴, 납치 이런 거는 가장 질 나쁜 범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요, 이 납치라고 할 때 이것이 국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말리아처럼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물론 외교적인 꼼수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500명 가까운 전후 납북자의 생사를 거의 모르고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납치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가족을 잃고 수십 년을 지내야 했던 가족들을 생각하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고마운 분께 편지를 쓰면 웰메이드가 당신을 대신해 좋은 옷을 보내드립니다. 웰메이드 땡큐박스 이벤트 5월 31일까지 웰메이드 코리아닷컴 첨조. 웰메이드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에어컨들이 바람의 세기로 경쟁할 때 빗새는 바람의 온도까지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건 더 빠르게 시원해지는 바람이니까요. 에어컨의 바람을 넘어 LG 빗센.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어제 하루도 참 뉴스가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뉴스 몇 가지 꼽아본다면 어젯밤 9시 반 이후에 후반기를 이끌 새로운 국회의장도 선출이 됐고요. 그리고 세월호 국정조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근데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외부에서 연결드리게 됐습니다. 예. 가끔 이런 것도 분위기 새롭고 좋아요. 자, 마지막 커피, 죄송합니다. 5월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네. 오늘의 헤드카피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천국의 눈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여야가 없었으면 하는 예. 마음이고요. 예. 이 어젯밤에 본회의까지도 통과를 했죠. 근데 정쟁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절대 따지지 않고 예. 6월 2일 바로 다음 월요일에 시작되는데요. 예. 이틀 후 지방선거도 생각하지 말자. 오직 희생자, 남아있는 실종자, 그리고 이제 생존자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마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국정조사다. 이 마음을 담아서 천국의 눈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들이 전 반드시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거기서 우리 어른들이 해주지 못한 것들을 거기서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어제 휴가로 발견된 그 부모에 대한 아이의 육성 메시지가 발견이 됐는데요. 친구의 핸드폰에 녹음을 해서 자칫 이제 사라질 뻔했던 건데, 그것이 이제 엄마, 아빠, 미안해, 사랑해 이런 육성이 들어있어서 왜 저 아이가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야 하는가,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요. 네. 영은이라는 학생인데 그 아버지 인터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지내는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정말 그런 마음이죠. 그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뭐 3일 만에 이 국정조사 결국은 이제 합의가 그렇습니다. 됐지만 이 3일 동안 합의가 될 거면 좀 유족들 마음 더 상하지 않게 일찍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글쎄 들거든요. 말입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이게? 이 가족대책위가 아예 국회에 들어가서 예. 2박 3일간 거의 이 국회 회의장에서 자면서 버텼고요. 예. 핵심 쟁점을 좁혀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조사 대상과 범위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결국 이제 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혔는데요. 그 김기춘 비서실장을 증인 이름으로 명시하는 대신에 이 국조의 기관 보고에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을 포함시키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출석하는 것으로 이제 여야 접근이 된 거죠. 예. 이제 2일 시작하면 8월 30일까지 90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시간이 더 필요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요. 대체로 이제 조사 대상은 뭐 이제 지자체도 있고 중앙정부 부처들, 국정원, 총리실, 교육부, 안행부, 해수부 또 이미 이제 해체 선언은 됐습니다만 해경 그 외에도 KBS,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성급 이렇게 포함돼서 야권의 요구가 대체로 수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이제 국정조사 제대로 해야 되는 거는 뭐 국회의 당연한 의무일 거고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참사 전과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질 그렇습니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약속도 지켜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예. 국가 전체가요. 예. 지금 이제 국회는 국회대로 국정조사를 시작했으니 예. 진실을 엄정하게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고요. 예. 정부는 지금 이제 국가 대개조를 이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폭리 문제가 좀 고민이긴 합니다만 선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풀어가야 되는 문제고요. 버려둘 예. 수 없고요. 또 사실상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로 선거가 시작되는 셈이죠. 유권자도 참여해서 예. 이 국가 개조를 정부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방 정부에 대한 또 유권자의 판단을 표현해서 예. 결국은 국민과 정부와 국회가 같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오늘 이제 5월 그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항상 마지막, 우리가 흔히 마지막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네요. 에릭 크립튼이죠? 네, Tears in Heaven. 이게 아들을 실제로 잃고 그리운 마음에 만들고 노래한 건데요. 이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에릭 크립튼의 Tears in Heaven 함께 들으면서 오늘 최영일 평론가하고는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에 뵙겠습니다. 예. 네. If I saw you in heaven, I must be strong and carry on, 'cause I know I don't belong here in heaven. Would you hold my hand if I saw you in heaven? Would you help me stand?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북일 관계가 급진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어제였었죠. 사실 북일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 이것이 바로 일본인 납치 문제였었는데요. 사실 북한은 그동안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납북자 문제보다는 훨씬 전향적으로 대해왔던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포괄적인 재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바로 원하던 그러한 부분들을 북한이 긁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일본과 북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먼저 그 북일 간의 합의한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저녁에 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 북일 간에 합의를 해놓고도 아베 총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비밀리에 했던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일단 그 2008년에 북일 간에 한번 합의가 된 바가 있는데 납치 피해자 조사를 위한 특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요. 예. 그 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시점에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 예. 그리고 이 납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인의 뭐 유골이나 묘지 처리 또 이런 데 대한 이제 성묘 방문도 협의하고 조사를 하다가 필요하다면은 면담도 실시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일본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도 검토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의사도 확인한다. 이건 그냥 의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북일 관계 정상화까지도 내다보는 이런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 대가로 북한에 줄 수 있는 사탕이 뭐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하는 거와 별도로 자신들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해서 추가로 해왔습니다. 그 만경봉호 못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의 독자 제재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만경봉호는 2004년에 했고요. 예. 그러다가 1년 뒤에는 모든 북한의 선박을 일본에 입항을 금지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이 북한인들의 일본 출입 금지 그리고 이제 무역 금지 이런 것도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일본 출신 북한인들이 약 10만 명이 되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송금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 금액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송금을 제한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조치들을 이제 풀어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북일 간 인적 왕래 규제를 이제 풀어주고, 예. 그다음에 송금, 휴대 금액, 그 일본인들의 북한 방문했을 때 휴대하는 금액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걸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은 인도주의적 목적만 허용한다. 만경봉 92호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주 지목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다른 선박들은 인도주의적 목적이라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 북일 무역 재개는 아직 아니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납북 일본인 문제가 일본과 북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걸림돌이었다는 건 분명하지만 미사일이나 핵도 사실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북일 관계 정상화 이런 거는 북한의 그 주관적 희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역대 그 고이즈미부터 일본 정부의 이렇게 대북 정책을 보면 국내 정치와 아주 밀접하게 연계해서 판단을 해서 실행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목적에 상당히 이용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할 때도 이 평안북도에서 남쪽으로 쏘는데도 일본에 전혀 거치지 않는데도 일본에 요격 준비를 하고 예. 그리고 이 납치자 문제도 사실 기껏해야 17명이거든요. 예. 30만 명을 난징해서 대학살을 해놓고 17명 가지고 십몇 년 이상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일본 정부의 이중성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과 핵 문제도 있지만 아베의 정치적인 필요에 의하면 아베가 금년 중에라도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 예. 고이즈미도 전격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합의를 그냥 한계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베가 직접 평양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아베가 아닙니까? 근데요, 아베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지지율이 상당하던데 지금 그 상당한 지지율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금년에 또 소비세 인상하고 욕심이 많군요. 예. 그렇죠.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은 금년에는 인기를 얻을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소비세 인상하고 나서 국민들 여론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아베의 주특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으면은 또 극우로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이 행태는 어떻게 보면 한미일 공조를 깨면서 예.
일본의 어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한다. 이런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예. 한미일 공조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정부는 이 지금 이러한 아베의 행보에 대해서 아베가 일본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이걸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아베의 행동은 한국 정부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고 예. 북한 역시 미국은 지금 어느 정도는 양해하니까요. 한국과 중국 정부를 겨냥해서 북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네. 이 일본에게 이렇게 전향적으로 하는 거는 다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후 배상금을 타내려고 한다는 목적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 좀 질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미국도 미국이지만, 시진핑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죠. 예. 지금 북중 관계가 북한의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계속 걱정하는데, 아하. 그런데 이제 중국이 예전과 같지 않으니까, 예. 중국에게 자꾸 직접적으로 볼멘소리를 하기보다는 예.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개선하고 또 일본하고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 합의를 해서 예. 중국과 일본은 사실 영토 분쟁까지 하고 있어서 정면 대결 직전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동맹국인 북한이 일본과 이렇게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중국 정부로서는 심산이 편하지가 않겠죠.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답답한 북중 관계를 돌파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김정은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쉬울 거 없다. 그러니까 중국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제가 보기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북한을 나무라기보다는 예. 오히려 북한에게 당근을 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우려입니다. 왜 당근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중국으로서 북한을 지금 어느 정도 두둔하기도 하는 것은 이 전략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거든요. 예. 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예.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관계 정상화까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베라도 평양에 가서 고이즈미가 2002년에 한 것처럼 아주 획기적으로 또 관계를 개선해서 수교 직전으로 가면 예.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중국 대신 일본의 경제 원조를 받아서 살아나가겠다. 예.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중국이 더 힘들거든요. 미국은 동북아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자기 동맹국이고 친구들이지만 중국에게는 어떻게 보면 미얀마하고 북한이었는데 미얀마도 지금 미국하고 가까워졌고요. 예. 북한도 이렇게 되면은 중국으로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예? 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북한과 일본의 이런 움직임, 거기에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까지 북한에게 당근을 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곤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정부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예. 북일 관계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한테 하는 정책은 북한이 어떤 태도를 개선하기 전에는 당근 주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 공조를 굳건히 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반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미일 공조가 아주 획기적으로 좀 깨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일본의 이기주의적 행태로 말미암아서 한미일 공조가 깨지는데 그러면은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무역에 한 30%라도 의존하면은 우리 정부만 제재를 하더라도 북한이 꽤 아직도 힘들겠지만 예. 개성공단 빼놓고는 우리는 오이사 조치로 다 중단했거든요. 그러면은 북중 관계에서 무역을 90% 하고 일본도 지금은 무역 해제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고려한다니까요. 일본하고 관계도 개선이 되면 우리 정부만 남북 관계만 지금 안 좋고 며칠 전에 또 미국하고도 북한은 트랙2 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 남북 관계만 안 좋고 북한은 사실상 제재에 의해서 어려움은 별로 겪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는 뭡니까? 결국은 압박을 위한 압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고의사 조치가 지금 무슨 내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부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북한도 이제 배짱 튀기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일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이란 존재가 정상적인 국가면은 이게 한국하고도 관계를 개선하고 육자회담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예.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기반 삼아서 남한에 대해서는 더 고압적이고 비타입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더 우려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리의 어떤 대북 정책도 상당히 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군요. 참 일본은 여러 가지로 참 이게 참 도움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동북아의 악당 두 나라가 네.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도 사실은 원치 않지만 실제로 그 실리적인 이득을 위해서 네. 주변국들의 해로움을 끼치는 이런 행동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B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20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간밤에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UPI 통신 한국지부 김남호 편집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 납북 일본인 문제, 이거 지금 북한이 전면 재조사 들어가기로 했다라는 그 이유, 저의, 일본의 저의, 뭐 이런 거 알아봤거든요. 네. 자, 이제 좀 미국 좀 분위기 알아보죠. 이거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 미국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등 이 관련된 나라들과의 조율을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는 일본이 북한과 협상하면서 한국과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또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 북한이 가시적으로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 제재를 철회하지 않도록 일본과 관련국들이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 제재가 납치 피해자의 조사에 실질적인 진전에 따라 조건부로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스팀슨 센터의 롬버그 석자 연구원은 일본의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핵심 변수가 중국이라면서 이 중국이 북한을 과도하게 압박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우리 측, 그러니까 우리나라 납북자, 우리나라가 사람 중에 납북된 사람도 한 정전 후, 그러니까 한국 전쟁 후 500명 가까이 되는데 네. 이거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로서는 좀 화가 나죠. 네. 그러니까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 제재 법안 통과가 됐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이 미 하원 외교위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돈줄을 죄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인데요. 예. 미 국무부가 북한 주민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한 이 제재 대상 명단 또한 예.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돈 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내모 편집장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세월호 국정조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두 사안다. 어느 사안도 사실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참사 공동대책위원장이시죠. 김영환 의원 연결해서 이런 문제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자,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공동대책위원장으로서 진도에 오래 가 계셨죠? 예, 3번 내려갔다 왔고요. 예. 앞으로 또 다시 가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제 국정조사 겨우 합의를 해서 어젯밤 9시 반에 이제 이걸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사실 국민들의 입장도 그렇고 유가족도 사실 그렇다거든요. 이거 이렇게 통과시킬 거면 모토로 3일씩이나 끌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분통 터지거든요. 국민들 보더라도. 물론 김 의원께서 정치권 대표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화가 나요. 예? 네네. 예. 유가족들이 2박 3일 국회에서 날밤을 새고 또 회의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제 그 합의가 돼서 통과된 국조 그 합의안이 3일 전에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안이었는데 여야 간에 이거 밀고 당기는 그런 여러 가지 협상 끝에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네. 통과된 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그 또 유가족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짜증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간단히 얘기해서 김기춘 실장이 증인으로 나오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타협안도 처음부터 나왔던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기관 증인으로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타협이 됐습니다만은. 예. 그건 정말 그런 거 가지고 3일씩이나 끌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간의 정치력의 부재를 보인 일이고, 세월호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걱정을 끼쳐드리고 유가족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아니 사실은 성역 없는 조사를 한다 그러면서 예 특정인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가지고 시간 끌었다는 거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예. 또 솔직히 지금 청와대 비서실 개편이 끝나면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당이 좀 이렇게 자신 있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정말 그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김기춘 실장이 자신이 먼저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런 안 나갈래 안 나갈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지금 그 국조특위에는 나가서 주로 어떻게 해서 그런 보고가 늦었는지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런 거 뭐 말씀하시면 되는 일인데 글쎄요. 그거를 그렇게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새누리당에 큰 부담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근데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도 김기춘 실장의 문제를 그렇게 매달렸던 것은 결국은 박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 때문이 아니겠어요? 글쎄 너무 지나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어제 이철우 의원하고 잘 아시죠? 네네네. 이철우 의원 인터뷰했을 때 이철우 의원께서도 분명히 김기춘 실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임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에 대한 책임이냐 하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그 문제요. 인사추천위원장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김기춘 실장이 지금 한두 번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박 대통령께서 결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 실장도 아마 자리를 고사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계속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퇴해야 된다. 아마 그 사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언제요? 아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선거 이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방선거 이전 이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사퇴한다면 이전에 함으로써 예. 민심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제 비서실 개편하고 난 뒤에 거취를 결정하겠다든지. 예. 전에도 김기춘 실장께서 고사를 했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무슨 자리에 연연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여권에 지금 부담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총리 인선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건 무슨 선거를 떠나서 너무 난맥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그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후보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구태여 여러 가지 국정 기조를 고집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 기회에는 정말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좀 바꿔서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일방적인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나 또는 바꿔야 될 때 바꾸지 않는 그런 목리 같은 그런 것을 버리고 국민과의 아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가지시면은
전국이 안정이 되고 국민들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권 야단 좀 쳤으니까요. 이제 네네. 야당 좀 치겠습니다. 네네. 예. 자, 이 내리꽂는 문제 말이에요. 광주 꽂았죠. 지금 안산도 꽂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네. 근데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하고 안산의 공통점이 호남 분들, 뭐 광주가 호남이니까 당연하지만 안산도 호남 분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새정치민주화 다음에 아성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저 안산이 마침 지역구시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이제 선거가 세월호 전국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이 세월호에만 의존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요. 결국은 자신들의 아성, 편한데 전부 전략공천 이름으로 사람을 내리꽂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산 지역구의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광주에서도 막 반발이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주 절박한 것은 그럼 세월호의 그 중심이 안산인데 이 공천이 헝클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무소속 시장 후보가 현역 시장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광주하고 똑같죠, 뭐.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야권표가 분산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이 세월호의 그 뭐라고 진원지라고 할까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산에서조차 여당이 당선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기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서 여당이 당선되는 일이 벌어진다면은 과연 그 여당한테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왜 지도부가 자초하게 됐는가? 공천이 잘못되었다. 민심, 전략공천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지역의 여론을 듣고요. 그 지역 정치인이 지금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렇게 화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광주하고 저희 안산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떤 면이 다르죠? 광주는 그 지역 국회의원 5명이 그 윤장현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그런 성명이 있었습니다. 그거 자체도 이제 많은 문제죠, 사실은. 비판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윤장현 후보는 이제 NGO 출신으로 지역에 있는 정치인인 지금 현재 그 현 시장이나 또 우리 국회의원 출신들하고 경쟁할 수가 없는 그런 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지만 여기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든 그 전략공천이라는 걸 상당히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민심이라고 할까 그 시민들의 반발을 사가지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헝클어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김영환 의원께서는 약자는 전략공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니 전략공천이라는 말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그런 공천 방식인데. 저는 그걸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상대 후보가 상당히 강했을 때 전략적으로 특정 그 정치적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공천을 해서 선거에서 이끌려고 하는 것. 근데 이게 어퍼머티브 액트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전략 공천이다. 네,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해서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그 경선으로는 하기가 어렵지만 당이 이제 공천을 해가지고 경쟁 구도를 만드는 그런 취지에서 고려된 것인데 지금 이제 거기에 무슨 이제 개인적인 또는 계파적인 그런 이해 때문에 그런 것이 왜곡되게 될 경우에는 그나마 그 뜻도 그 퇴색하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늘 이제 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산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이게 후보가 이제 둘로 난립됐는데 그 한 분은 이제 기호 2번을 갖고 계시고 한 분은 또 강력한 조직과 기반을 갖고 있고 해가지고 이것이 양립될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부지리로 여당이 당선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단체장 하나를 우리가 잃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안산 같은 지역에 상징적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 흔들리게 되고 또 그것이 또 경기도 선거에 영향을 줄까 이것을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선거 얘기인데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얘기는 좀 잦아들은 것 같긴 하지만 문재인 의원이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통진당하고 연대가 필요한 거는 정당적 중앙 차원은 아니지만 지역에서는 그 연대해야 된다라고 얘기 자꾸 하고 사실은 경남에서의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마 철회된 것으로 알고 철회는 됐습니다. 네, 철회된 걸로 알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아직 통진당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총대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기억에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통진당과의 연대 문제 같은 것은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기상조다. 근데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당 지도부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문재인 의원이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나마 지역 사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로서는 잘 자리를 잡은 거 아닌가. 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로 비화하지 않은 것은 다행인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얘기도 사실 엇갈리더라고요. 당 지도부의 허락을 받았다. 묵시적인 동의를 받았다. 문재인 의원 측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도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게 안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또 지역 상황이 여러 가지 또 특수할 거기 때문에. 예.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당이 중심은 그건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안철수 대표가 광주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당대표로서 역할 충분히 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광주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당은 역시 이제 지금 취약이라보다 경합을 크게 하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 충청도, 인천, 경기 이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중부 지역이기 때문에 예. 광주는 광주 시민들한테 맡겨두고요. 예. 지도부의 생각들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고 국회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강원, 충청 저는 오늘 충북에 갑니다마는 충북과 강원 또 경기 알겠습니다. 남부 지역 이쪽에다 집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자기 정치한다라는 비판이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아무 실익이 없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자기 사람을 챙긴다든지 관찰한다든지 그것도 없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논란에 휩싸이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안철수 대표의 선전이 기대되는 이번 선거였는데 예, 알겠습니다. 참 미흡하게 된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에어컨들이 바람의 세기로 경쟁할 때 휘세는 바람의 온도까지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건 더 빠르게 시원해지는 바람이니까요. 에어컨의 바람을 넘어 LG 휘센.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쇼핑에서 레저까지 백화점에서 이마트까지 즐거움과 편리함이 가득가득 신세계 전국 어디에서나 쇼핑의 자유 신세계 상품권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일단 8시부터 8시 10분까지 뉴스 들으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서울시장 후보 연설, 정몽준 후보 연설이 끝난 뒤인 8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